단순히 객관적인 내용을 보면 KF-21은 그냥 개발 타당성이 있고 그 타당성은 아마 충족하리란 겁니다. 뭐 정확히 따져보죠. 1. 먼저 KF-21의 최종 진화 형태는 로급 5세대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엔진을 완전 바꾸지 않는 이상 추력 편향 엔진을 사용하지는 않을 거고 그 외의 대부분은 5세대기의 속성을 지니게 되기 때문에 결국 5세대기 마이너스 버전이 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아마 수출까지 포함 300대는 찍을 수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이유는 현재 수명 연장을 한 KF-16V의 경우 연장 정도에 따라서 아마 10에서 15년 정도 사용하게 되는데 순차 퇴역을 고려시 KF-21 블록 3이 이걸 계속 대체한다고 보면 결국 답이 나오긴 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220에서 250대 정도는 국내 소모로 찍을 수 있다고 봐야 하고요. 단, 이건 변수에 문제가 있는데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에서 6세대기를 엄청 후려치는 경우 혹은 로급 5세대기를 개발하는 경우인데 사실 가능성이 낮습니다. 일부 의견은 현재 개발 환경에서 개발 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개발해서 F-16을 대체하자는 주장이 있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중복된 부분이 있기도 해서 별로 의미가 없고 외려 나온다면 FA-XX 프로그램 비슷하게 유무인 겸용 플랫폼을 이용해서 내놓는 전투기는 고려할 수 있을 듯하네요. 여기에 아무리 개발 단가를 낮춰서 개발해도 특성상 비싸지는 건 어쩔 수 없고 이게 생산성을 가지게 되는 시점이 있어서 KF-X의 시장성은 아마 계속 남을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즉, 어차피 미군이 교체용 전투기를 새로 개발해도 개발 기간이 문제이고 생산 준비에서 생산까지 기간이 계속 걸리기 때문에 갭파이터로 버티기는 한계가 있으며 저개발 국가들의 경우는 결국 아쉬운 대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KF-21이 될 거란 겁니다. 참고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제로 KF-21의 강력한 경쟁자는 만일 나온다면 미그 LMFS 혹은 짱깨들의 FC-31이 됩니다. 여기서 KF-21이 가져가는 이점은 서방제 무기체계 호환성이 높다 정도이고, 즉 서방 국가들이 짱깨 전투기나 러시아 전투기의 서방제 미사일을 인티해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기존 서방제 무기체계를 쓰던 저개발 국가들 상대로는 승산이 있다고 봐야죠. 허나 만일 미국이 작정하고 찍어낸다고 할 경우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국 내 수요만 1000대 가까이 찍을 게 뻔해서 규모의 경제는 바로 충족되는 구조라서 생기는 갭이 있죠. 단, 말했다시피 이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유는 교체 수가 1000대이고 F-35의 운영비 감소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거란 소리죠. 이 즉, 일부에서 F-35의 기체 단가와 운영비가 계속 감소하면 경쟁력 어쩌고 하는 개소리는 그냥 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어차피 F-35는 팔 수 있는 국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얘네는 5세대 미디엄급이고 미국 외 국가에서는 하이급 기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아무데나 이걸 팔지 않는다는 점은 당연하기 때문에 저개발 국가 대상으로는 이걸 팔지 않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질문자가 생각해야 하는 저개발 국가의 기준은 그러니까 최대 브라질 정도입니다. 물론 개도국 중에서 어느 정도 볼륨이 있긴 합니다만 남미 지역의 문제는 F-16이나 그리펜 몇 대 가지고 있으면 지역 공군력의 패자가 됩니다. 문제는 미국이나 한국 혹은 다른 국가들이 대부분 이런 국가들이 쓸만한 기종들을 안 만든다는 거죠. F-5 같은 거요. 즉, 미국 내 일부 의견 중에서는 이런 저개발 우호국의 무기체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저가형 기종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기는 한데 실제로 자국군이 쓰지 않을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것은 아무리 미국이라도 부담이 있습니다. 그나마 F-5는 적절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는 기종이나 실제론 해외 판촉만을 위해서 만드는 기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종에 대해서 막대한 개발비를 들여서 개발하는 것도 문제고, 다시 말해 그 개발비 여건이 아무리 싸진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죠. 즉, 역설적이지만 어차피 F-35를 못 사는 국가 대상으로 팔아야 하는 KF-21의 경우 F-35의 가격이 내려가고 운영비가 내려간다고 수출에 타격을 입지는 않습니다. 단, F-35 운영비가 내려간다고 할 경우 결론적으로 로급 5세대를 미군이 따로 개발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볼 때 수출에 관련은 있죠. 2. 그리고 경쟁력이야 충분히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뭘 바라보는 것과
반대로 그걸 사서 배치할 수 있냐는 개념은 전혀 다른 겁니다. 즉, 여기서 그 다른 국가 타령하는 애들의 경우 답이 안 나오는 뻘짓들을 하는 건데, 이유를 설명해보면 1. 본디의 전투기 시장은 하이 로우 믹스 양상을 많이 보입니다. 물론 로우급 다수만 보유하거나 하이급만 우선 보유하는 유형도 있긴 하지만 총체적으로 대부분의 공군은 하이 로우 믹스를 서로 하는 편이죠. 문제는 KF-21의 정체성입니다만 다시 강조하는데 KF-21은 로우급 5세대기입니다. 즉, 하이급에 해당하는 제공기의 역할을 할 6세대기를 바라본다 어쩐다 해봐야 하이 로우 믹스 개념에서는 로우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애초에 6세대기 개드립을 친다는 자체가 시장성 판단을 완전 잘못한 거란 소리고, 다른 문제로 그럼 그 개발되는 6세대기는 쌀까요? 키읔 설마요. 키읔 템페스트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키읔 제작사가 BAE입니다만 BAE의 퀄은 그렇다 치겠지만 얘들 안 싸기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런 기종을 위해 설명한 저개발 국가에 팔 수 있다? 키읔 어떤 미친놈이 그런 뻘소리를 짓거리는지 거참. 즉, 그 바라보는 6세대기는 KF-21이 아니고 다른 하이급 기종을 새로 개발하든가 아니면 다른 6세대기를 구매해서 채울 문제고, KF-21은 그보다 싸게 운영할 수 있는 5세대기 로우급이 되어야 합당한 겁니다. 그리고 로우급에는 로우급의 시장이 있는 거죠. 그게 드립대로면 애초에 지금 F-16은 더 하이급인 F-15가 있으니 다 퇴역해야 맞는 건데, 대부분 이두 기종을 섞어서 운용하는 국가들이 많은 이유를 따져보면 간단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세그먼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딴 데서 개발하는 급을 보고 개드립을 쳐야 맞는 거죠. 아, 그리고 다시 강조하는데 그 세그먼트 개념에서 볼 때 실제로 KF-21의 경쟁 기종은 미그 LMFS 그리고 FC-31입니다. 단, 미그 LMFS는 등장할지 안 할지 모르니 현재 시점으로는 FC-31이 가장 심각한 경쟁 기종이 되겠죠. 이 두 번째로 외구섬 같은 실패는 안 터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일단 이스라엘의 크피르의 경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적어도 외구섬의 기종의 경우는 별로 참조할 만한 실패 사례는 아닙니다. 얘네 방산의 기형적인 구조 문제가 발목을 잡고 여기에 실질성보다 아젠다를 중시한 결론이 그 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하고요. 문제는 한국 방산이 아무리 방산 비리로 맨날 까여도 규모가 7조 정도밖에 안 되는 비리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심각하게 썩어 빠지지 않는 이상은 적어도 똑같은 실패는 날 수가 없다는 거죠. 참고로 이게 이상적이다라는 말은 못합니다. 그 말을 하는 세퀴는 그쪽 업계에 있는 놈이 아니라는 소리죠. 키읔 아니면 거기서 콩고물 받아 처먹는 놈이거나 헌데 문제가 있어도 정도와 급수가 있는데 적어도 산업적 구조에서 보면 한국은 아주 심각한 데드라인을 넘어가진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여기서 더 썩어버려서 쪽분 꼴이 나면 그건 전투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되는 사례가 되겠으나 적어도 지금 방산 비리 시정한다고 기업들을 까고 징계하고 때리고 패고 하는 자체가 그보다 양호하다는 증명이죠. 키읔 예시? 스미토모, 후지중공업, 그 짝은 아직 안 났으니 여기까진 걱정할 이유가 아닌 거죠. 참고로 무기체계 도입에서는 합리주의 우선을 내세우는 터라서 국산화에 대해 어느 정도는 회의적으로 보는 입장임도 밝혀두고요. 헌데 KF-X가 실패해도 쪽분 꼴이 난다? 키읔 그건 좀 답 안 나오는 개드립이라서 까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로 이스라엘의 경우도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도 설명할 수 있고, 일단 크피르는 애초에 미라지의 개수 버전에 해당하는 기종입니다. 사실상 거의 카피 버전이죠. 이 경우 실제로 무기 판매가 어렵자 정치적 문제 때문에 사실상 복제 생산 개조를 해도 못 본 척을 하는 조건으로 넘겨준 걸 가지고 만든 게 크피르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개발 프로젝트는 대부분 이걸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다수 계열의 기본 설계에 미국산 엔진을 올리는 경우 정도로 요약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KF-X는 이런 개발 여건을 통해서 개발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애초에 왜 실패했나, 뭐가 문제인가를 따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단순히 전투기를 뚝딱 하고 만들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디자인하고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있냐 등과도 결부되는 문제인데, 현재 한국은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을 축적하고 시도하는 거고, 이스라엘의 경우는 불행히도 이 다수 계열 기체의 디자인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나메르까지 나온 걸 생각해보면 어차피 1990년대이기 때문에 결국 다수 타입의 델타액 설계의 한계를 절감했다는 설명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튼 그걸 가지고 같은 실패를 논하기엔 방향성이 전혀 다르죠. 까놓고 말해서 이스라엘의 실패 아닌 실패라는 건 초반에 지향했던 목표가 너무 하드했던 까놓고 말해서 프랑스는 델타액 명장 같은 거고, 미국에서도 델타액기들을 연구했지만 결론은 시원치 않아서 현재의 디자인이 되었다는 점을 볼 때 난이도가 높은 걸 찍어서 시도했다가 결과가 안 좋았던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만, KF-21이 그렇게 하드하냐? 라는 점은 설명에 즉 이런 겁니다. 사실 세그먼트를 따져서 기대 이상을 기대하면 안 되지만, 요즘 국뽕 맞은 애들은 이걸 무슨 수 57급 전투기로 만들고 싶어 한다든가, 2차 대전 쪽분 암페타민 처맞은 애들은 전혀 다른 세그먼트를 가져다 까려고 깝치다가 털리든가, 이런 경우인데, 외려 지금부터 봐야 할 것은 단가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는가 등에 대한 경제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즉 경차를 무슨 레이싱카와 동급으로 비교하는 뻘짓 말고 현실적 비교를 할 필요가 있으며, 이건 진짜 상황이 되어봐야 아는지라 결국 기대가 크면 별별 소리는 다 나오기 마련이나, 현실적으로 보면 얘는 4.5세대기 대부분은 이겨먹을 기종이지만 블록 3전까지 5세대기는 아닌 거죠. 참고로 개인적인 방향성을 좀 적어두면 KF-21로 F4나 5를 교체하면 이 120대의 전력이 현재는 WV의 100km 이하의 BV의 스페로이지만 이것이 순식간에 100km 바깥의 BV의 교전이 가능한 기종으로 바뀌기 때문에 도입 필요성은 확실히 인정됩니다. 따라서 도입에 찬성했고 개발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본 거고, 한국군이 향후의 안보 환경에서 제공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절대적으로 투자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게 BVR 미사일 티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FA-50까지 포함 전 기종의 암람이나 스페로 사용에 의한 BVR 교전 가능 상태는 메오펠이 아주 중요한 목표라는 점도 적어두고요. 또한 향후 짱깨와의 전쟁을 상정해 볼 때 RCS가 기본적으로 낮은 기종의 필요성은 허벌나게 높습니다. 일단 검증된 상태를 염두에 두고 말해보면 현재 KF-21의 RCS는 1제곱미터 이하는 찍었습니다. 그 말은 적어도 J10 수준의 레이더로는 150km 내에서 이걸 못 잡는다는 소리입니다. 즉 이럴수록 생존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참고로 J10 수준이나 현재 짱깨들 수준으로 보면 3제곱미터에서 150에서 180km 정도가 한계, 즉 아직도 BVR 미사일의 티어를 말아쳐먹고 공자대가 단순히 F-15가 많아서 한국보다 공군력이 우위라는 단세포만도 못한 개소리를 찌끄리는 수준의 꼴통이 아니라면 결론적으로 RCS가 작은 기종이 충분한 BVR 사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때의 안정성이 어떤 건지는 체감할 거고, 다른 문제로 이는 데드나 SEAD, 즉 적방공망 제압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우리는 북한이스탄과 마주하고 있는 상태고, 이 동네는 방공망 자체가 구형이라도 밀도는 장난이 아니라 문제인 건데, 여기에 대해 RCS가 작으면 작을수록 적이 레이더를 타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F-35가 있지 않냐? F-35의 시간당 운영비가 얼마인지 생각해보면 답 나오죠. 즉 현재 F-16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문제를 F-16과 KF-21이 같이 수행할 수 있다는 건 훨씬 장점이지 단점이 아니고, 결국 적방공망을 확실히 제압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CAS에 장애가 없다는 소리가 됩니다. 즉 전략적 필요성이 크고, 이는 KF-21이 반드시 F-35의 시간당 운영비 이하의 운영비를 만들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대략 1에서 찬성 쪽에 가까운 의견입니다. 즉 국산화 자체에 의미를 둔다기보다는 까놓고 말해서 그 임무 유형에 적합할 기종이 아예 없습니다. 있으면 F-35인데 이건 운영비가 싸져도 F-15 수준이기에 답이 없고요. 즉 미공군의 목표치를 보면 대략 25,000달러까지 낮추는 게 목표인데 2025년쯤 이게 달성되어도
한국군 운영 상황을 고려해보면 25,000에서 3만 정도일 거라고 본다면 적어도 17,000에서 22,000 수준까지 맞춰줄 경우 F-16V와 엇비슷하게 목표치가 달성되는 사례죠. 문제는 이 성공과 실패 여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거고요. 딱히 비관적으로 보거나 혹은 긍정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